민선 7기 2주년, 공약 이행률 97.1%, 140개 공약 과제 중 136개 순항.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민선 7기 비전을 갖고 300만 인천 시민의 시장과 함께 걸어온 지난 2년.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 공약 이행률 97.1%로 역대 시장 중 최대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전환점을 맞은 민선 7기. 그 중심에 서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특집대담의 김은정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민선 7기가 시작될 때 300만 인천 시민을 향한 비전이었는데요. 이 비전을 향해 달린 2년이 지났고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더 나은 인천을 위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의 시장과 함께 인천이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민선 7기 2주년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이하셨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으로 나가는 인터뷰니까 모두 보실 수 있게 수어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덕분에 민선 7기 인천시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예, 2년 전에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민시장들께서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에 부응하려고 인천시는 소통하면서 협치하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네.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격려도 해주시고 관심과 성원도 보내주시고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2년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다가올 2년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고 인천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덕분에라고 이렇게 수어로 표현을 예. 해주셨습니다만 예. 사실은 취임 이후부터 우리 시장님은 예. 유난히 좀 재난 상황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태풍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고 있고요. 또 네.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소회는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예. 재난 상황일 때 공직자들이 입는 그 노란색 민방위복 아시죠? 오늘 아침에 입고 오셨더라고요. 네, 아침에 네. 사실 지금 또 저 수돗물 거기에 유충이 나왔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제가 아마 한 3분의 1 이상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18년 그 취임식 당시에도 그 태풍 뿌라비룬이 온다고 그래서 취임식도 맞아요. 못 하고 네네, 그렇네요. 그 재난 상황실에서 그 취임사 읽고 취임을 했었고요. 수돗물 사태 때 또 민방위복이랑 검은 점퍼 번갈아 입으면서 수습하느라고 옷 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네.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닝닝이라는 가을 태풍이 왔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렇네요. 굉장히 많았네요. 예. 예, 민방위복을 벗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명절 직후부터 이제 그냥 코로나19가 네. 이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잠잠했거든요. 근데 다 시민 여러분들 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야, 도시가 좀 기본이 튼튼해져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들 비롯해서 우리 기본이 튼튼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쭉 겪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네. 높은 수치를 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캠프마켓 반환도 그렇고요. 월미 바다열차 개통 같은 예. 그런 난제들도 쭉 해결을 해 오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성과들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취임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느꼈지만 시정에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난제가 참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그 난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청와대로 들어갔던 그 경험을 살려서 사실은 10년 이상 끌면서 좀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한 18개 막 또 때로는 20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2년간 그래도 꽤 해결한 게 생겼습니다. 부평 캠프마켓하고 네네. 제3보급단 이전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무려 80년 묵은 현안입니다. 네, 이번에 맞아요. 매듭 지었고요. 예. 올해 안에 개방해서 이제 시민들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공원과 도로가 대표적인데 20년을 끌어온 겁니다. 근데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인천이 먼저 선도적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면서 원도심에 무려 48개 공원이 이제 일시에 생겨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시민들께 많은 휴식 공간도 돌려드리고 네. 미세먼지도 막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중구와 동구를 연결하는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가 있는데 10년 넘게 1,600억이나 다른 구간은 투자를 해놓고도 멈춰서 있었는데 네네.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가서 숙식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지금 월미바다 열차 재단장에서 개통한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예. 지역 상인들께서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그렇지 네. 않다면 이게 양 일일 평균 한 1,400명 정도가 오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변 상권이 아주 활성화됐다. 아주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13년 동안 계획만 세워놓고 못했던 청라 시티타워 착공, 그다음에 로봇랜드 구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확립한 문제라든지 10년 동안 3,500억 투자해놓고도 비어있던 송도 투모로우 시티를 예, 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메카 이런 걸로 지금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참 재난도 많이 겪었지만 네. 이런 일들을 한 것을 보면서 야 참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다 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신 덕분이죠. 예. 네. 뭔가 다사다난하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던 2년이었을 텐데요. 그 속에서도 정말 또 시원하게 해결한 일들도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7.1% 공약 이행률 속에는 이미 조기에 완료된 내용들도 있는데요. 정리해보고요. 또 시민들은 앞으로 2년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확정된 140개 공약. 이 중 136개 공약은 실천 계획에 따라 매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셧다운제 추진, 유휴공간, 노후공간을 시민 문화시설로 전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확대 운영, 그리고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등 35개 공약은 조기 완료된 상태인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순항하고 있는 당남춘호에 시민들은 또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영종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있잖아요. 제3연립구가 올해 착공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3연립구가 완공되면 영종도에서 여의도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올해 꼭 착공돼서 2025년도에 완공되는 모습 기다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인천시는 노력도 많이 하고 대비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메리츠 문제, 이번엔 꼭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인천 시민들이 많이 참아왔잖아요. 더 이상 인천시만 피해를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자 협의체도 구성됐다는데 수도권 메리츠 문제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분들도 짚어주셨지만 후반기에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먼저 제3연륙교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손실 보전 문제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결정을 보니까 먼저 이 민자대교의 손실 보전을 책임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인천시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연륙교 역시 14년 넘게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해묵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이미 2006년에 건설비 5천억 원을 확보해서 이게 그래놓고도 지금 국토부에서 이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 때문에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네네. 지금 다행히 지난달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토부와 인천대교 주식회사 간의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해서 중재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봅니다. 예. 이제 남은 쟁점은 남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인데 사실 그동안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꾸준히 대화를 해왔고 이를 통해서 손실보전금은 인천시에서 부담하고 건설비는 LH 등 관계기관에서 네. 부담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 국토부와 인천대교 주식회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12월에 기필코 착공하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네, 이 공약 이행률이 높다 보니까 왠지 좀 더 12월에 착공도 예.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묵은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간이 2025년까지입니다. 이 종료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조성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환경부와 서울시의 반발도 좀 잠재워야 할 텐데요.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확고하시다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예, 글을 맞습니다. 올려셨어요. 예, 지금 현재 매립지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네.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네. 확고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게 닫으라고 해서 닫아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우리 인천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데 맞아요. 예. 거기다 계속 인천 쓰레기는 쓰고 서울 경기 쓰레기는 쓰지 말자.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인천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아주 체계적인 그림을 잘 그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분리배출서부터 재활용서부터 이런 걸 어떻게 잘 할 거냐 이런 거를 좀 면밀하게 잘 해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자기 쓰레기는 자기 구역에서 해결할 수 처리하는 있게. 예, 예. 이런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그래서 자체 매립지를 만들자 하는 그 시민들의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나갈 생각이고 또 사실 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우리 인천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만드는 게 아주 필수적인 일이에요. 네. 근데 대개 시민들은 소각장을 혐오 시설로 생각하셔서 네네. 반대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소각장 건설하자 하고 하면 표 떨어질 일이에요. 네네. 그러나 우리가 쓰레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내 악취를 풍기고 이런 도시는 인류 도시가 될 수 없지 예, 예.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소각장도 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자원순환 정책에 관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 큰 그림이 나오면 사실 지난번에 사자 합의에 의하면은 대체 매립지를 찾자고 돼 있는데 이건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아니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 그거를 그렇죠. 예. 찬성할까요? 지금 사실 이렇게 타진을 해봐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예. 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환경부들을 잘 설득을 해서 그걸 잘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 네. 인천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각자 해나갑시다 하는 그런 노력을 아주 그냥
가열차게 네. 해볼까 밀어붙일 합니다. 예정이신가요? 네, 예. 쉽지 않아요. 이 일이 보면 이제 친환경 매립지라고는 하지만 매립지가 들어갈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또 소각장을 현재 청라 송도에 2군데가 있지만 또 우리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군데를 더 증설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용역을 해보면. 그럴 때 새로 짓자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되게 불리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꼭 인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도에 확실히 종료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정말 이 일이야말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찌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미래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심을 해온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해묵은 과제부터 새로운 그런 숙제들까지 정말 매 순간 살피고 고민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24시간이 모자라는 이 시기에 제가 들은 바로는 최근에 우리 인천에서 어떤 경기 같은 게 있으면 뭐 배구장이든 야구장이든 빠지지 않고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일정도 안 잡으시고 어떻게 또 그렇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쁘실 원래 텐데.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하셨어요? 즐겼어요. 하기도 했고 또 성장에서도 떠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난데없이 가는 이유는 시장이 간다고 하면 의전을 또 해주니까. 불필요한 의전이에요. 아예 네. 그 구시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막상 이제 좀 쌓인 스트레스 좀 편안히 좀 풀고 우리 선수들 응원하러 가는데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가 생활로 가시는 건가요?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가면 또 작년까지는 하여튼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승률이 좋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가면 이기려나 보다 이런 간절함도 담아서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의전이나 이런 걸 싫어하는 거는 제 성격 탓도 있고 또 그분들 경기 전에 딴 일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 좀 그러고 그러나 이제 경기가 잘 끝나고 선수들 열심히 뛰면 또 내려가서 또 시장 자격으로 격려하고 하는 건 또 여전히 합니다. 저는 그냥 스포츠를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네, 그렇군요. 방문할 때는 어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격려할 때는 시장으로서 더 힘을 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시장님께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인 그런 발전 과제도 큰 문제일 텐데요.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내항 개발과 또 인천 대로 일반 도로화를 풀어야 하는 그런 과제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그 내항 18부두 재생 사업은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께 알리고 소통하는 인천형 시민 참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향성을 갖고 관계기관하고 적극 협력해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항 재생 사업이 착공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우선 시민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께 바다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이제 설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27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분 좋은 소식은 세관 창고와 세관 본부 등 계양장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이 관세청의 의견이에요. 김민식 인천 세관장님을 만났더니 적극 협조하시고 함께 하자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내항을 모든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시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 대로 문제는 그 원도심 재생의 중심 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전에 준비가 넉넉치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 개량과 주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그림을 좀 민선 6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도로 개량 문제는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해서 공원과 녹지, 그래서 31개의 여의도 공원을 그 여의도 면적의 공원, 그러니까 31개의 축구장, 네네. 예, 이런 걸 늘리기로 했고, 대중교통 그 SBRT나 이런 걸 강화하고 지하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올해 약간의 소득이 있었지만 SBRT 사업이 우리 인천대로가 시범 사업에 국토부 시범 사업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화 구간의 혼잡도로를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면 약 4천억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도시재생이 주변 지역의 9곳에 뉴딜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께서 야, 여기 인천대로가 바뀌고 있구나 하고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년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또 원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 자리에서 계획대로 잘 됐다는 이야기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민 1000명 설문조사에서 인천시 최고 시책으로 꼽힌 인천 이음.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 사업인데요. 전국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액 1위가 바로 인천 이음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전자상품권이 인천시의 여러 시정 정책을 제치고 민선 7기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시민들께서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음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캐시백은 시민들에게는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동시에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을 늘리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음 카드로 사용을 해주셨으며 앞으로 인천 이음의 기능을 보다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 플랫폼으로 만들고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비용을 절감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 이음 카드를 통해서 가계 경제와 골목 경제 등 인천의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인천 이음이 소상공인들에게도 숨통을 터주고 있는데요. 착한 공공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더 확장되는 단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특별대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천 이음, 또 인천 시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꼽아준 사업인데요. 이 후반기 핵심 사업 3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인천 이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다짐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 히트 상품이 뭐냐 하면 시민들께서 인천 이음이라고 네네. 하세요. 예. 지금 그 300만 인천 시민 가운데 121만 명이 쓰고 계시는 거죠. 엄청나네요. 예. 이건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네. 하겠습니다. 충분히 자랑하십시오. 예. 예. 전국 지방 정부에서 수많은 그 지역 사랑 상품권을 내놓고 있는데 발행액 1위가 당당히 우리 인천 이음입니다. 네네. 작년 발행액이 1조 5천억인데요. 우와.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 전체 중에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1위예요. 예, 발행액 규모로 비교해도 서울의 5.7배, 경기 지역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네. 올해 2조 5천억, 그다음에 재임 기내는 하여튼 뭐 야심차게 10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예, 잘 해보겠습니다. 인구수 처음에는 대비로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밖에 나가서 쓰는 소비를 좀 낮춰보려고 네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천 시민들께서 서울이나 경기에 가서 쓰는 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사용하면 캐시백을 바로 돌려드리는 맞아요. 그 인천 이음 카드를 네. 도입한 거예요. 이제 쓸 때마다 캐시백을 바로바로 돌려드리니까 네네. 시민 호응이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예, 실제로 인천 시민이 서울 경기에서 소비하는 액수의 약 359억 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네. 있습니다. 또한
이게 대형마트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던 돈이 골목 상권의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네. 이제 쓰이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또 거뒀죠.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 지역 자영업자분들께서 너무 큰 타격을 받으셨는데 네. 캐시백을 10%로 늘려서 사용하시는 분들께 혜택을 더 드리고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좀 더 장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역에 밥 먹으러 가면 되게 식당 사장님들께서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효과가 왜 있냐면 인천이은 카드로 한 달에 50만 원을 쓰면 5만 원을 돌려드리는 큰 셈인데 돈이죠. 예.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드렸듯이 네네. 그런 버금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시민들께서도 인천시가 제일 잘한 일이 인천 이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민선 7기 후반기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공공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정작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게 배달 수수료 네, 부담하는 네, 네. 문제. 이슈가 됐었죠. 6 내지 예. 10% 정도를 이제 한다 이렇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귀 기울여서요. 현재 그 배달 서구라고 서구에서 이미 시작을 했듯이 네. 배달 앱을 잘 장착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시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아주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인천 이음 배달 서비스도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들 역시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후반기 핵심 사업 두 번째가 바로 철도망 구축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만만치 않은 사업들인데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예. 우선 인천에서 그 서울 경기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건설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네, 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이라든지 제2경인선,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이라든지 인천 2호선 고양 독산 연장 같은 신규 노선들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작년 8월에 예타를 통과한 GTX-B 노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특히 인천 서북부 지역도 GTX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노선을 발굴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7호선 청라 국제도시 연장이나 서울 7호선 성남 연장 또는 인천 1호선의 그 송도 랜드마크 시티 및 검단 연장 등 네.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트램은 친환경적이면서 지하철보다 적은 비용으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원도심과 신도시를 이어주는 균형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부평 연안부두선이라든지 주안 송도선이라든지 송도 순환선이라든지 영종선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발 KTX를 올 연말에 착공해서 2025년까지 개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지난해 4월 송도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가 대통령께도 직접 건의드렸던 제2공항 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 정말 유명했던 영화 기생충에 보면 이 송강호 씨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떤 뭐 거미줄 철도망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좀 너무 어떤 예. 공적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예. 네, 보니까 이 최경 여사님과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해 오시면서 아무래도 워낙 바쁜 남편이다 보니까 불만 아닌 또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정에서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점수는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몇 점 정도 평가하세요?
하여튼 뭐 밖에서도 잘 못하지만 안에서는 더 못합니다. 공약 이행률이 97.1%잖아요. 예. 네. 예, 그래도 제 아내가 사실 우리 그 송월동 인천 송월동에서 네네. 같이 자란 그 동네 소꿉친구. 친구예요. 네. 예. 그래서 많이 이해를 하고 해주는 편이고 예.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험 이제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자마자 네. 제가 그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제 아내에게 나는 인천시장이 되려고 내가 결혼하시기 전부터요? 예, 네. 내가 시험 합격한 거니까 네. 나를 믿고 도와주고 잘해서 우리 고향 발전시키자라고 했다는 네, 네. 거예요. 저는 사실 아, 기억이 잘- 없으신데. 예, 기억이 크게 없는데 제 네. 아내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본인이 좋아서 택한 길인데 묵묵히 가세요. 다 네. 이제 그 언젠가 알아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네. 힘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런 아내에게 이제 제가 또 뭐 따뜻하게 뭐 밥 한 끼라도 이렇게 한번 해줘 보고 싶은데 솜씨도 없지만 네. 또 시간도 잘 없어서 제가 그래서 네. 은퇴하면 잘해줄게 맨날 이 말로 때우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약속은 좀 잘 지켜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 무의식 중에서도 아마 그 예전에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박남춘 인천시장과 특별 대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코로나19는 지구촌 인류에게 공동 위기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고요. 전 세계 모범 사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육지와 바다, 하늘길 유입을 막아내고 있는 인천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인천은 공항이 위치해 있고 또한 항만이 마주해 있는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한국인들이나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외국 다수 진행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검역소, 항만 검역소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외국에서 해외 유입을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의 방역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수도권이어서 300만이라는 인구 특성상 이동이 작고 또한 산업과 그런 공업들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집단 간에서의 업무적인 특성으로서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면에서도 일단 집단 발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의 유입이 생겼을 때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항 검역소라든지 항만 검역소 등에서 많은 분들과 그다음에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합심해서 때까지는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K-방역 그리고 인천. 현재 가장 중요한 단어들일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걱정도 있지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 참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은 네. 코로나 사태는 결국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네네. 또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백신이 나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그래요.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시민들께서 많이 힘드신데 긴 터널을 계속 걸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인천시는 그 코로나의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한치도 방심하지 않고 시민 안전에 온 힘을 다 기울일 겁니다. 특히 그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이렇게 말하는데 검사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격리 치료 잘 해서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정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은 늦출 수가 없는 게 이제 코로나의 속성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천이 바이오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그 인천판 뉴딜 정책에 온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공정 전문 센터라든지 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같은 국가지원시설을 유치해서 바이오 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송도와 남동 산단을 잇는 바이오 헬스밸리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네.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 1위인 세계에서 1위 도시가 우리 인천이거든요. 인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수도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바이오 헬스밸리를 갖춘 인천, 그 인천의 역할이 정말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아마 저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임기가 2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좀 단도직입적으로 2년 후 재선 어떻게 좀 생각 있으신가요? 어떻게 예.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재선에 도전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시청에서 언론인 간담회 할 때도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기사는 그냥 죄다 그냥 박남춘 대선과 재선 의지 관련된, 표명 네. 이렇게 제목이 나가더라고요. 예, 예. 아마 재선 얘기가 나오는 건 이미 그동안 인천 시장들이 4년 단임으로 끝나고 네. 이제 교체됐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진행이 될라 치면 정권이 바뀌면서 재검토되고 또 뒤집히고 아예 끊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은 시민들께서 보고 겪으셨기 때문에 네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려도 네.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시민들께서 믿고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당연히 재선 도전해야죠. 네. 특히 10년도 넘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묵은 현안들을 지금 이제 제가 가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이를 네. 완벽히 해결하려면 조금의 더 시간은 필요하다. 예, 인천은 이제 일관성 있는 그 정책 그리고 연속성 있는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계속 믿고 맡겨도 되겠다 하고 시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남은 후반기 전력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2025년 기한을 두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꽤나 많았는데 예. 그 역시도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셨는데요. 못다한 네. 이야기는 또 남은 2년을 함께 하시면서 자주 이 자리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 참 코로나가 이제 기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시고 지금 물론 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먹고 사는 문제 네, 시급하죠. 예. 예, 이것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하면서 침체된 경제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과잉 대응한다면 굉장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시의 대응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사령관님이세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같은 생활 속에서의 수칙 이런 거 잘 지켜주시는 거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네. 다짐은 앞으로 저는 하여튼 말보다는 하여튼 묵묵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 할 일이면 제가 하고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해묵은 난제라면 자고우면하지 않고 해결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고 미래 먹거리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시민 여러분께서 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인천 시민이 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시정 과제로는 내 삶이 행복한 도시를 꼽았습니다. 앞으로의 2년 동안 남은 약속들이 잘 지켜져서 인천에서 살아서 행복하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대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